여러분 반갑습니다. 홍기찬입니다. 오늘은 저 인적성 마스터 이 강의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인적성 시험이 뭔지 아마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시험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좀 찾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만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학 등급 막 최고 등급으로 만들고 인턴도 하고 해외 인턴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학부 프로젝트 진행하고 공학 관련돼서 학점 4.0 넘기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교육받고 자작차 대회 나가고 이런 직무적인 역량을 많이 갖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서류를 많이 붓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스펙보다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확인하니까. 이건 공기업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걸 뚫고 나서 면접장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문이 뭐가 된다? 인적성 시험이 돼요. 그래서 이 인적성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준비해서 공부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이 시험이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과정들 속에서 유형이 이미 패턴화됐고 거기 나와 있는 정형화된 문제 유형들이 있죠. 그 유형들을 익히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다시피 고시 공부는 아니에요. 이건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유형들을 빨리 익혀놔야 나중에 그간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스펙 그 다음에 직무적인 역량을 면접장 가서 표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인적성 시험에서 고배를 맛보는 구직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위포트에서 인적성 마스터 이제 서적이 출간됐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인적성에서 저도 뭐 지사시라든가 LG 인적성 강의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근본만 강의에 넣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말고 또 수리 영역의 전문가 신원쌤, 그 다음 언어 영역의 전문가 박윤경쌤 함께 인적성의 다양한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인적성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인적성 시험이라는 건 그래요. 거의 지금 대기업들이라든가 지금 뭐 외국계 기업들도 이제 인적성 시험을 많이 보고 중견기업들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직무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읽고 보고서를 잘 쓰고 이런 역량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많이 봅니다. 기업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설비 엔지니어라고 하면 공정상에서 튀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만약 편의점 유통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경쟁사의 어떤 실적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그 편의점의 전략 방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실력과 기본적인 수리 계산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단 말이죠. 추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요. 그 의사결정이 마케팅적인 전략을 초이스할 때 아니면은 개발 전략 방안을 설정할 때 그런 하나의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잡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들 속에서 절충안 그리고 최적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해. 그러니까 추리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해요. 그 다음에 몇몇 이공계들은 도면도 보고 또 여러분들이 기술 영업하다 보면 그런 도면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개발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공간지각 능력도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즘은 통섭적인 인재를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공학도라면 공학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본부가 어떤 전략방을 짜야 될까? 이거는 내부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자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업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LG화학에서 기초소재 사업 부분에서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과학 IT에 대한 상식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한국사 관련된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도 여러분들한테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런 넓은 식견 또한 보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또 상식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적성 시험이라는 것은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확인하는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우선은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느 기업의 인적성을 보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삼성이라는 기업이 서류가 많이 붙으니까 채용 규모가 크니까 내가 이 기업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LG도 지금 LG 디스플레이, LG화학, LG전자 아주 덩치가 큰 기업들이 있단 말이야. SK도 지금 하이닉스 채용이 아주 좀 많아지고 있고 이노베이션 같은 정유 기업들의 채용도 예전보다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 대학 갔던 버릇을 버려야 돼요. 대학교 갈 때는 맨 위에 서울대가 있고 뭐 연대가 있고 고대가 있고 막 이렇게 대학들이 있단 말이지 대학들의 정원에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능력에 맞는 내 실력에 맞는 대학을 우리가 초이스했어. 그런데 민간 대기업들로 여러분들 방향을 바꾸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상반기 한 3,500 정도 전자가 공채 규모를 끌어가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면 이 공채 규모가 점점점 줄어들죠. CJ 정도 되는 기업이 한 시즌에 보통 500명 뽑거든. 그러니까 큰 기업을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중소 중견으로 가게 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대기업에 못 가. 그러면 중소 중견 기업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 다음에 탈스펙 전형. 여러분들 중에 나는 스펙이 낮아. 그러면 탈스펙 전형과 블라인드 전형을 진행하는 기업에 도전해야 서류가 많이 붙는데 그런 기업들도 다 어떤 기업들이야? 대기업들이야. 그러니까 큰 기업 도전을 하지 않으면 구직의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 그러면 큰 기업 전형을 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적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적성 시험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야. 취업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고시 공부는 아니에요. 막 1년, 2년짜리 공부 아니야. 한 보통 시즌 앞두고 두세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주로 하게 되는데 보면은 공부하면 좀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막 시각적 사고에 막 도형법 어떤 굉장히 어려운 유형은 공부를 해도 잘 안 오를 때가 있지만 오늘 제가 뭐 이 강의 때 말씀드릴 전개도나 블럭 쌓기나 정형화된 패턴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리를 보면서 문제를 그 짧은 시간 동안 처음 만약에 그 문제를 시험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독해가 안 돼. 이 추리에 나와 있는 상황 분석이 안 돼.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홍기찬이 얘기했듯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풀어야 된다. 홍기찬 얘기처럼 참 거짓은 분명히 세그멘테이션 라인을 정확하게 그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스텝을 알고 시험장에 가야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론 공부보다는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빨리 그 문제를 독해할 수 있는 시간의 속도를 우리가 줄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채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80%, 문과 20%, 남자 7, 여성 3 이런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 운영하다 보면 인문학 여대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 저 추리하고 시각적 사고 이거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공대 나온 남자 선배들은 잘 푸는데 저는 뭐 봐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과 여대생들은 여러분들만의 리그, 이공계 남학생들은 여러분들의 리그니까 그런 비슷한 속성과 색깔을 갖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경쟁률을 높이면 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투자하면 어느 정도는 실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성 시험은 어떤 기업은 앞에서 잘라. 진짜 잘해야지 붙어. 그런데 어떤 기업은 뒤에서 잘라요. 그러니까 다른 역량은 보는데 이 친구는 언어 독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수리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공간 지각이 아예 안 되네. 경제 경영을 완전히 모르네. 그래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니까 최악의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면 취업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인적성 시험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은 공부하면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으로 느낌을 받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보자고요. 문제 패턴을 익히는 거야. 강의도 그러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기업 인적성에 갈지 몰라요. 하지만 기본적인 언수추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공간지각 능력에 소소한 차이가 있고 상식 관련돼서도 일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책은 이런 모든 영역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기업들마다 언수추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삼성은 이 공간지각, 시각적 사고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금융권은 경제상식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요소들은 그때그때마다 유닛 단위가 달라져. 하지만 폭넓게 우선 기본기를 쌓아놔야 어느 포지션에 갔을 때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정말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익히면서 유형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자고요. 그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언어. 언어는 어휘 파트.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휘력을 봐요. 그래서 단어 간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유사어 다이어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야 돼. 이공계들이 이게 조금 약해요. 그래서 문제 유형들 듣고 강의를 듣다 보면 자주 나오는 패턴 그리고 낱말, 단어의 수준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독해 파트로 가게 되면 지문 독해 속도를 높여야 돼. 요즘 패턴들을 보면 지문이 그렇게 길어지진 않아. 그런데 단어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거기 중간중간에 문맥의 흐름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시험장에 가서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하자고요. 그리고 이건 언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그러한데 저희 세분의 선생님이 강의를 할 거예요. 듣다 보면 야, 저 신원쌤이 아주 숫자를 가지고 노네. 야, 홍기찬이 저 공간지각 아주 잘하네. 근데 막상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또 안 돼. 그러니까 강의도 열심히 듣고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으로 가게 되면 문맥 관련돼서 여러분도 알아야 될 룰, 그걸 좀 놓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로 가게 되면 사실 이제 수리하고 추리를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응용 계산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복잡 다양한 막 2차 방정식 절대 안 내요. 그냥 중학교 수준의 연립 방정식이야. 그래서 맨날 나오는 뭐 거속시 속도 문제, 농도 문제, 비율 문제, 그리고 일부 확률 통계.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산수, 수학이 아니야 산수야. 그러니까 제가 보면 주로 과외 아르바이트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 인적성을 잘 뚫어. 이 얘기는 뭐야? 못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까먹은 거야.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리마인드 하자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자료 해석이죠. 자료 해석은 결국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눗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나눗셈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비율 계산을 빨리 해야 돼. 다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를 구하라. 다음 2010년도에 증가율이 몇 %냐. 이런 계산 속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 계산을 조금 더 이 복잡한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계산의 속도를 높여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짐작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빠르게 마킹을 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과 나눗셈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숫자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리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수 문자 추리는 기본적으로 수가 나열되고 어떤 숫자가 나오냐,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주고 어떤 문자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이 수리 패턴은 무슨 뭐 이렇게 뭐 수레바퀴처럼 막 복잡하게 꽈가지고 그림 같은 형식으로 수 문자 추리가 응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이는 패턴들은 달라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에 들어가는 로직은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형별로 나눠서 수 문자 추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5가지, 6가지 패턴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추리로 넘어가게 되면 명제는 이제 모든 어떤 이런 조건들이 문제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엄 3단 논법의 문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런 로직을 독해를 통해서 문맥을 의미해가지고 느껴가지고 푸는 친구들은요 오답을 많이 마킹해요.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 정확하게 패턴을 잡아서 제가 강의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 파트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그냥 독해를 통해서 다음 중에 어떤 오류의 색깔이 다른 보기를 고르는 거니까 이건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진실게임과 조건추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논리게임 파트가 되는데, 추리 파트는 세그멘테이션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리가 돼서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 추리를 눈으로 풀 수는 없어. 우리는 손으로 풀어야 돼. 그럼 짧은 시간 동안 건물, 배시표, 식단표 이런 걸 빨리빨리 그려야 되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하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식추리. 도식추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어떤 문양이 어떤 문양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어. 이 과정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걸 추론해가지고 그런 문양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도형이 어떤 도형으로 바뀔 거냐, 이걸 찾아야 돼. 그리고 이게 문양이 아니라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거나 문자가 들어갈 때가 있어. 그래서 숫자와 문자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얘가 도대체 뭐야? 너 추론했어? 그럼 이거를 넣어가지고 결국에 인풋이 아웃풋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아웃풋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 패턴이 나와요. 알고리즘식의 유형도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형 추리에서는 이거는 공간지각과는 조금 다른데요. 간단하게 회전, 대칭, 색반전 뭐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도형을 경우에 따라서는 거시적으로 크게 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시적으로 한 속성을 봐야 되는데, 그런 로직을 통해서 추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공간지각이야.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전개도. 전개도는 전 넘버링 기법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3D로 머릿속에 안 돼. 그러니까 3D를 2D, 평면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과 어떤 면이 정확하게 만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블럭 쌓기는 어떤 블럭들을 합쳐서 어떤 블럭이 나오냐, 어떤 큐브 블럭에서 2개를 뺐는데 남는 블럭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2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적층법으로 저는 풀거든요. 마킹해가지고 그 풀이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도형 회전으로 가게 되면 이건 입체 도형을 마구마구 돌려서 답을 찾는 패턴이 있고요. 안 그러면은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 뷰를 보여주고 다른 입체를 골라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떤 문제들은 또 프리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고 어쩔 때는 보기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답을 추론해야 돼.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접기.
요게 이제 지사서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펀칭. 종이를 마구마구 접어요. 그래서 구멍을 빵빵빵 뚫어요. 아니면 잘라요. 그래서 펼쳐서 어떤 쉐입이 잡힐 거냐. 아니면은 종이를 앞으로 접고 뒤로 접고 마구마구 접어요. 그래서 너 이거 보이지? 뒤에는 어떻게 생겼냐? 요걸 찾는 거. 이런 식의 패턴들. 요것도 눈에 안 보이는 시험지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려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파티클을 활용해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 두 가지 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을 막 잘라요. 잘라가지고 나올 수 없는 파티클 아니면 파티클들을 합쳐요.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최종 결과물 이런 것들을 검칙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짝짓기로 풀거나 어떤 도면의 기울기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지각 능력도 팁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모든 팁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수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지각 파트는 그다지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처럼 도면이나 그 다음에 도표나 어떤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 중에서 다른 데이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게.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걸 교재를 통해서 느끼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식 파트. 상식은 역사는 지금도 몇몇 기업들에서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모든 한국사를 정리할 수 없는데 한국사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은 또 무슨 뭐 제천 행사 외우고 있고 막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역사 이벤트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인적성 시험에 나왔던 역사 이벤트의 주 개념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반 상식 파트는 경제경영하고 이제 과학 IT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경제경영은 인적성 시험을 대비해서도 풀지만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 가서 임원 면접장 가서 이런 질문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최근에 미국 금리가 또 올랐는데 이게 우리 나라에는 또 우리 기업에는 우리 사업부에는 무슨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물어봐요. 임원분들이.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취업을 위해서는 기업 윗단에는 경제 흐름과 동향을 알아야 되고 마케팅에 나오는 기본 개념들을 알아두면 여러분들 중에 MD나 기술 영업 쓰는 친구들은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케팅 기법과 툴, 그 다음에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흐름과 주 개념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뿐만이 아니라 취업의 기본 상식을 머릿속에 넣는다. 토론 면접과 임원 면접까지 같이 커버한다. 라고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과학 IT 동향도 아셔야겠죠. 여러분들 중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광, 배터리 이런 IT 산업의 주 흐름들을 좀 아셔야 되니까 과학의 기본적인 내용과 IT에 들어가는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강의 제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쭉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가슴이 먹먹해지죠. 할 게 엄청 많은 거야. 야 이게 뭐 유형이 뭐 어마어마해. 전개도는 뭐야. 그 다음에 나 알지 나 역사 놓은 거.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이건 어차피 상대평가예요. 그리고 이걸 다 완벽하게 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 그리고 문제에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팁 그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 느끼고 또 여러분들 실제로 좀 풀어보면서 다양한 유형들 좀 머릿속에 깔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인적성 강의, 뭐 지싹 강의도 하고 제가 LG 책도 이거 베스트셀러로 막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강의를 많이 해서 제가 저 공간지각, 그 다음에 상식하고 추리 파트를 맡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언어 관련돼서 전문 선생님, 우리 박 선생님께서 언어 영역 관련돼서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신원쌤께서 이제 자료 해석, 그 다음에 수리 계산 속도를 빠르게 좀 올릴 수 있는 그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강의 열심히 듣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팁들을 익혀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의 인적성에 갔을 때 이건 NCS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여러분들한테 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적성의 기본 소양을 느낄 수 있는 강의 그리고 기본 경쟁력을 챙길 수 있는 강의 그래야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면접장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자소서 강의도 하고 직무 강의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자소서 쓰다 보면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니까 인적성을 또 놓게 돼. 그럼 기껏 자소서 잘 써서 인적성 시험장에 갔을 때 또 떨어지는 거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자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영상을 여러분들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템포 빠르게 준비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차근차근 듣고요. 그 다음에 듣다가 뭐 또 아우 나 포기해서 안 듣지 마시고 한번 마지막까지 쭉 들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풀어보는 연습들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개괄적으로 인적시험을 이게 뭔지 이거 도대체 왜 내는 건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역은 도대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희들이 전수하는 팁들을 머릿속에 넣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개괄적인 OT 강의 제가 좀 말이 빨랐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빠르게 들어야 돼. 저도 이제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이 강의는 이제 OT 강의 이점에서 마무리 짓고요. 실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홍기찬이었습니다.